국내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편성 신용환입니다. 날씨는 계속해서 덥습니다. 우리 가슴에 열불나게 만드는 뉴스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김건희 오늘은 특검에 출석하는데 김여성 집사 그리고 건진까지 동시에 함께 불렀습니다. 과연 대질신문이 일어날 것인지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거짓말을 할 것인지 또 내란 특검 한덕수도 부르고 바쁘게 시계가 돌아갑니다. 특검 그리고 각종 수사에 대한 것들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뉴스 오후 나른한 시간을 화끈하게 깨워드리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에 안진걸 소장님 때문에 몸이 이렇게 축 늘어졌다가 갑자기 힘을 확 받는. 힘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늘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라. 방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정신이 번쩍 들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번쩍 들게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피켓을 들고 나오셨습니까, 소장님? 시원하게. 시원하다. 지난주 화요일 밤에 10시부터 김지호 전 민주당 부대변인님하고 김건희 구속 특집 방송을 했는데 12시가 되도록 영장이 발부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열대하고 더우신데 피켓이라도 보면서 시원하게 해라고 하고 이제 박정호 기자님이 12시가 됐으니까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저희들 보고. 언제 구속될지 모르니 패널들에게 드릴 그 출연료도 아껴야 되고 2시간 이상 출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부 방침에서. 아니 곧 구속될지도 모르는데 언제 우리가 왜 가냐 중간에. 출연료 안 받고 더 하겠다. 곧 구속된다. 그러고 있는데 12시 3분쯤에 속보가 뜨더라고요. 12시 지나서 떴어요. 맞아요. 물론 이제 영장 발부는 11시 50 몇 분에 했다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난리가 났죠. 2시간 넘게 했는데도 야 시원하다. 시원하다. 이제 특판으로 넘어가야 돼요. 나경원도 함께 전개됐다.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친구분들이. 근데 지금도 덥잖아요. 오늘도 지금 덥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식들 사필 기정 그리고 이렇게 권선징악 또 우리 신용환 교수님, 김성환 평론가님 같이 뜻있는 분들이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즐겁게 만나는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난관은 많지만 웃으면서 갑시다. 사필 규정이지만 만시지탄이기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아침에 남부구치소 앞에 갔거든요. 딱 시간 맞춰서 김건희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요즘 광화문이 아주 난장판이에요. 거기도 난장판이더라고요. 출석할 때 되면은 차들이 꼼짝을 못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시위대가 교보 뒤쪽에 좁은 길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앉아가지고 시위를 하나 봐요. 근데 거기가 일단 막히는 것도 막히는 거지만 그래도 그 시위대 통제하기 위해서 경찰이 그냥 완전히 깔려버리니까 광화문 일대가 김건희만 나오면 그냥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돼요. 이명수 기자가 왜 쫓아가면서 건희 누나 내 거 디올백 내놔 막 그랬잖아요. 제가 농담으로 건희 동생 내 거 나한테 소송한 거 취하고 가 그러려고 농담인데요. 그렇죠. 다 취하해야죠. 우리가 문제 제기한 게 다 팩트로 확인되고 있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고소고발 또는 민영사를 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간저 이틀 막 이전부터 하느라고 시작해서 정말로 많이 했어요. 왜냐면 기자들도 많이 당했잖아요. 뉴스토마토 기자들도 고소도 그런 사건들도 아직도 다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 중이에요. 다. 맞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 오늘 다른 일로 이제 갔더니 앞에 뭐 태극기 성조기에 약간 그 이상한 사람들 그야말로 진짜 이상한 말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엄청나게 싸우고 있더라고요. 김건희 나올 때. 근데 무슨 전만 번을 뭐 한 노래 있잖아요. 그걸 계속 부르는 거예요. 아이빌리브에 이어서 일당이 진짜. 그 김건희의 고모 김혜섭 씨가 직접 확인했잖아요. 그 대선 전에만 내가 뿌린 돈이 3억 7천이야. 그 조국 사태 때 검찰청 하완 앞에 쭉 그것도 내가 다 했잖아. 근데 그게 각기 다른 돈이에요. 그러면 추정을 해도 빠진 것까지 이야기하면 그다음 대선 이후에 김혜섭 또는 김건희 등이 쓴 돈을 하면 5억 안팎은 추정이 돼요. 구치소 앞에는 뭐 꽃다발, 뭐 화환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건 돈 내야 되거든요. 이제는 돈이 돈 낼 사람이 없잖아요. 그 전에는 그것을 다
김혜섭 씨가 본인이 그랬잖아. 내가 다 한 거야. 극우단체 시키고 극단적인 사람들 시켜서 돈 다 준 거거든요. 뒤에서 뭐 니들 이름으로 한 걸면 돈을 줄게. 화이 다 똑같아요. 하나 업체. 모르죠. 또 김건희와 특수관계인 업체일지도. 뭐 나중에 뽀찌를 받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5억씩 주고 그랬으니까 의리가 있는 사람들 이제 자기 나쁜 의미의 의리로 여사님 우리를 얼마 잘 챙겨줬는데 하고 달려드는 자들이 극소수지만 있더라고요. 그래 한때 이제 김건희와 함께 서로 뭐 피를 빨아 먹은 건지 아니면 서로 살을 찌워 준 건지 모를 정도의 관계 건진, 김혜성 등등 오늘 사실상 동시에 오전 10시에 다 소환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특검에서 조사를 하다가 혹시 앞뒤가 안 맞으면 당신 좀 이리 와봐. 당신 좀 이리 와봐. 해서 서로 얼굴 마주보게 하고 막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뭐 대질신문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는 하는데요. 대질신문은 당사자가 거부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혜성은 하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하던데 그렇다고 김혜성이 아무 하고 싶다고 김건희가 하겠다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거의 이제 묵비권 행사하는 수준으로 가버린 것 같아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말을 꺼내는 순간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말을 꺼내면 다 그동안에 이제 위증 거짓 이렇게 되는 거고 아예 안 꺼내고 묵비권으로 있으면 일단은 뭐 가만히 있던 거니까. 그렇죠. 오히려 꺼내면은 그게 이제 뭔가 빌미가 된다거나 또 이게 언론으로 흘러나가게 될 경우에는 더 여론이 악화된다는 거 아니까 그냥 입을 지금은 닫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리한 상황이라는 걸 본인이 직감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윤석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변호인한테 했다고 그러잖아요. 상당히 체념하는 상태로 조금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고요. 다시 만날 수 있죠. 빵에서. 뭐 어디 멀리서 찾아요. 마주치지는 않게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오늘 3명이 나와서 조사를 받을 때는 아마 이럴 것 같아요. 각각 다른 방에다가 이 재수의 딜레마잖아요. 다른 방에 놓고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똑같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같이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은 이쪽에서 지금 뭔가 얘기했다 그러면 일로 전해주는 거죠. 여기서 또 질문하고 또 받아서 또 이쪽으로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때 맞춰서 한꺼번에 사실 조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은 서로 간에 좀 입을 맞추거나 이럴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할 수 있잖아요. 변호인이 가가지고 접견을 하니까 그럴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만나고 싶다면 방법이 있죠. 윤석열의 재산을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법정에서. 그럼 만나죠. 피고인인데 증인은. 둘 다 피고인인데 서로 증언하는 거지. 김건희가 다 시켰습니다. 저기 증인이 저 피고인이 저를 다 가스라이팅했습니다. 김건희는 윤석열 지멋대로 다 했습니다. 저는 말렸습니다. 이럴 때 만나신 저는 그 변호인이 했다는 그 말도 믿지는 않습니다. 다시 남편만 그 뭔가 좀 가련한 척, 애절한 척. 저는 그것도 이미지 조작이라고 봅니다. 이미 뭐 혹시 저거 아니에요? 이미 갈라설 결심을 하고 한 그러니까 말 아니에요? 영치금도 안 내고 면회도 안 가는 자가. 네. 저는 그동안 운동권이든 시국사회든 또는 정치사범이든 또는 비리사범이든 가족이 면회를 안 가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경우라도 가족은 면회를 갑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전두환 일당도 그랬고요. 또는 뭐 운동권은 당연히 막 가족부터 달려가고요. 그럼 정치는 또 보세요. 다, 최근에도 우리 송영길 대표님 그런 일 있으니까 제일 먼저 남영신 여사님이 제일 먼저 달려가잖아요. 너무너무 이상한 겁니다. 영치금도 안 냈다잖아요. 그래 놓고 뭐 우리 남편을 만날 수 있을까?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강제로 특검이 이재명 정권이 갈라놓은 것처럼 딱 그 차 안에서 다리 꼬고 그것도 이상한 작태로 남자들이 많은 차에서 그렇게 치마를 너무 걷어올려갖고 딱 앉아있다가 무릎 살까 다 드러나가지고 보통 이렇게 좀 무릎 아래로 이렇게 내리기도 하는데 근데 딱 내릴 때는 너무 아픈 사람인 것처럼 병에 간 사람 것처럼 7시간 놓치고 최재형 목사 때도 그랬잖아요. 기사가 있지만 뒤에서는 막 내가 짚고 나면 니들 가만 안 둘 거야 막 웃고 막 개 데리고 막 그 편의점 막 돌아다니고 밤에 이병수 기자한테 걸린 거 보면 뒤에 경호원들 세놓고 진 혼자서 술 딱 구경하고 있고 이렇게 딱 폼잡고 그 이중성은 뭐 정말 악마 같은 사람이고 식사는 또 한다고 사람이거든요. 처음에는 밥도 못 먹는다 그러더니 또 이제 그 사람 그것도 밥도 못 먹는 나도 저는 믿기지 않아서 밥 먹을 거 다 먹고 어떻게 하면 쟤를 윤석열이나 측근한 다 뒤집어 씌우고 다시 전수는 같이 그것들은 감옥에 최대한 살리고 지들은 빨리 나와서 숨겨놓은 돈 몇백억 몇천억 제가 그 골머리를 저는 짜고 있다고 봅니다. 변호사를 만나면
그래놓고는 야 감성적으로 내가 많이 아프다고 해줘. 그다음에 우리 남편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내가 걱정했다고 말해.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속지 마십시오. 구치소 보니까 여성 면회실은 딱 3개가 있더라고요. 일반 면회실이 그러니까 남성은 이쪽으로 들어가고 여성은 이쪽으로 들어가고 네. 여성 면회실은 오른쪽에 3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이제 특검에 출석하면서 걷는 모습이 제일 눈에 먼저 들어왔어요. 근데 휘청휘청거리는 것만 생각하실 텐데 윤석열 집권 시기에 김건희란 사람이 어떻게 걸어 다녔는지 한번 유심히 영상을 한번 돌려보세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놀랬던 게 뭐냐면 영부인의 걸음걸이가 저렇게 건들거려도 되나 이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진짜 건들 이러면서 걸었어요. 남편은 더 건들거리고. 그렇죠. 그것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건들건들하던 사람이 특검 나올 때는 전혀 그렇게 안 걷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권력이 들어가면 매우 위험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이게 일종의 보상 심리였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많은 명품을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받은 거는 세 발의 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더 많은 것들을 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만들었어. 그리고 대통령 당선될 때도 자기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다 자기가 말하면은 대통령이란 사람이 그 말을 다 들어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대통령급이라고 제가 착각했을 것 같고 그렇게 대통령 내가 힘들게 만들었다고 자기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정도는 받아도 되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가 드러나는 것처럼 그 많은 뇌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겁이 없는 거죠 그야말로. 그렇죠. 걱정을 안 해본 거겠죠 평소에. 우리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이상한 시계들 이야기하는 서모 씨. 네네. 명품 아또 몰랐어요 그러잖아요. 네네. 그것도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이니까 일반적으로 최재형 목사 만나기 전에 그 이명수 기자 7시간 녹취록에도 보면 아니 그 최재형 목사 네. 영상도 이명수 기자가 명동 신세계를 찾아가잖아요. 예, 예. 아 우리 김경희 교수님 단골이죠. 자주 와요. 직원이 얘기하는 거. 자주 왔죠 네. 우리 교수님. 예. 지는 박사하고 교수로 불린 걸 좋아했거든요. 다 조작한 다음에. 근데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말하는 샤넬 뭐 구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 엄청 노리고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서모 씨가 말하는 명품 모른다는 건 바셜링, 뭐 콘스탄틴, 뭐 이름도 이분의 시계, 어려워요. 네, 네. 뭐 교수님 아시던데, 뭐 필모시기, 필립 바텍. 필립 바. 저는 진짜 다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김건희가 그런 것까지는 자세히 모르더라라는 말인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서희건설도 그렇고 뭐 서모도 그렇고 지가 알던 명품보다 좀 이런 건 사실 명품이라다 뭘 하게 됩니까? 초호화 완전 네, 특수 명품이라 해야 되나? 네, 네. 일반인은 존재조차 모르는 네, 네. 막 매덕식 해버리는 것들. 예. 그런 세계가 또 있는 걸 알게 되니까 겁도 없이 예뻐 보이네요. 내가 차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예. 싹 다. 순방 나가는데 내가 너무 없네요. 네. 이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명품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지 수준에는 엄청난 명품을 알고 갖고 있는데 세상에 몇 억 시간은 진짜 왕비를 하는 명품 세계를 뒤늦게 좀 알았겠죠. 그러면서 겁도 없이 달라 그런 거죠. 네네. 받아 처먹고. 집사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김여성 씨보다 건진이 더 큰 집사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유는 뭐 그렇죠. 간단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건진이 지금 구속도 안 돼 있죠. 그렇죠. 풀려났죠. 네. 그리고 가장 불지 않는 사람이 건진이에요. 지금 밖으로 나온 게 정말 작잖아요. 보면 생각보다. 그런데 어떤 돈 단위 이런 걸로 생각하면 굉장히 클 것 같은 느낌들. 거기에 김건희 폰까지 건진 법당에서 나왔었잖아요. 2016년도 그쯤에 사용한 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상상을 하게 돼요. 남의 집에 왜 자기 폰이 있어? 그거를 가정을 해보면 이상한 관계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보면 가장 큰 집사는 건진일 가능성이 높겠다. 경제 공동체도 건진일 가능성이 높겠다. 각종 돈 세탁에 대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통일교가 이제 건진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로비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기사에 보면 정부 관계자를 만난다. 캄보디아에도 들어간다. 어머니라고 자기들 뭐 참 어머니인가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어머니도 익사이팅해 하셨다. 뭐 놀이기구를 탔나 뭐 익사이팅해 하셨다. 다 용산으로 이제 옮긴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했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네.
그러면 통일교 진짜 뭐 지금까지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 아닐까요?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좀 입체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다, 도와줬다, 이러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당원 가입으로 딱 특정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국민의힘이 우리 정당 해산이나 아니면 진짜 선거 비용 다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저렇게 그냥 막 용성하면서 당원 명부 못 건드리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일단 꼬리가 하나 잘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건진하고 그 통일교는 또 자기네가 안 줬다고 얘기하니까 그 윤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윤용호라는 사람이 자기 자비를 만들어 가지고 김건희한테 뭔가를 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실물이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진 차원에서 그걸 똑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건진하고 김건희랑 아무리 친했다 하더라도 건진의 통일교에서 건넬 뇌물이 김건희를 통해서 뭔가의 영향력으로 실제로 이어졌다고 해야 그게 뇌물 혐의가 적용이 되는데 그걸 지금 증거를 어디다가 숨겨놨는지 뭐 샤넬백이나 이런 것들을 그게 없어져가지고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진 앞뒤로 지금 똑 잘려진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특검이 어떤 카드를 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어느 하나라도 입증이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오늘 조사하고 난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만약에 카드를 들고 있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문고리 3인방이에요. 문고리 3인방도 이제 말 바꿀 때 됐단 말이에요. 완전히 계속 충성하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그렇죠. 구속되면은 아마 바뀔 걸로 많이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진이 건네준 돈들이 그러니까 건넨 그 샤넬백을 교환하는 거나 이런 과정에 그 행정관들이 코바나 때부터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사이에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입을 열면 구체적으로 완전히 명품을 찾아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혐의 입증이 어느 정도 가능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특검이 조사해서 그 정도까지 그림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땐 건진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생각해요. 건진도 다시 구속을 해야 되겠죠. 그럼요. 건진에 대해서는 특검이 많이 파견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시용 교수님께서 너무 잘 짚어주셨는데요. 애청자 여러분, 그 김혜성이 집사라고 하지만 진짜 장기간 그리고 정말 큰 건, 김혜성 좀 작은 건, 장고 조작, 뭐 심부름, 뭐 그다음에 도치모터스 고노수한테 뭐 차량 특혜 받아갖고 어쨌든 뭐 김건희 차명회사일 수도 있는데 뭐 렌트카 회사 설립 뭐 이런 거라면 김건진은 규모가 크잖아요. 막 서희건설, 반봉권, 그다음에 통일교, 뭐 신천지 돈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집단들을 직접 소통하는데 김혜성은 누나하고 다녔다잖아요. 막 친동생인 것처럼. 건진은 여러분 문자 공개된 거 보셨죠? 진짜로 당선 이후에도 뭐 거침없이 반말이더라고요. 통일교 만나봐라. 그죠? 거의 이제 종교 샤먼, 그러니까 묘주와 뭐 사이비 교주로서 자기 후배에게 또는 광신도에게 지침 내리듯이 반말로 했다는 거잖아요. 당선 이후에. 당선 보통은 이후에. 왜 당선되면 호칭이 바뀌어서 당선되면 어느 대목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부인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반말이에요. 그냥. 그렇죠. 보통 우리가 완전 믿고 따르는 분이 아유 뭐 김 사장 축하해 그러면 아유 다 선배님 형님 덕분인데 무슨 사장입니까? 옛날처럼 김 대리로 불러주십시오. 뭐 이러면 우리가 농담으로 거의 그 급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건지는 그리고 이 외에도 개반대가 많잖아요 지금. 특검이 지금 뉴스에 안 나오는 게 어쨌든 대기업 특권이나 인사에 개입한 거 이면에서 활발히 수사하고 있는 거로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그건 다 김건희와 건진이 있거든요. 둘이 같이 했거나 각각 단독으로 했거나. 시중은행장 인사 개입한 거 소문 많이 나 있었죠. 우리은행, 뭐 5대은행에 뭐 거의 5대은행에 대부분 소문이 대기업에도 나 꼴배기 싫은 사람 쫓아내라는 지시까지 했다는 거니까요. 뭐 이번에 저는 특검이 아마 건진 그리고 건진은 받았다 김건희 위해서. 근데 김건희는 모른다 이런 거니까 둘이 대지 질문을 해볼 만하죠. 건진이 키포인트. 그동안에는 본인이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많이 하면서 쉴드를 쳤잖아요. 뭐 그래프 본인이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쉴드를 쳤는데 과연 그게 언제까지 쉴드를 칠지. 뭐 거짓말이라는 건 우리 추정에는 뭐 거의 자명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대가성 있는 뭔가 청탁을 할 때 뭔가를 줬잖아요. 지금 목걸이도 이게 한두 푼짜리야 말이에요. 그리고 샤넬백도 2개가 건너갔단 말이에요.
근데 건너갔는데 그게 실제로 통일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해야 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나온 문자나 이런 것들 보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이 윤석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우리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랑 만났어. 뭐 이런 식의 문자까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ODA 자금 그 규모가 캄보디아한테 지원하는 게 2배로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뭔가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건진이 잘라먹고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건희한테 뭘 청탁했는가, 건진을 통해서 뭐가 건너갔는가, 요걸 지금 찾아야 되는 게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못 찾는다고 하면은 최소한 문고리 중에 누군가가 받긴 받았어요라고 진술을 하던가 아니면은 그게 들통날까봐 어딘가에 없애버리겠다고 말했어요 건진이 뭐 이렇게 간다거나 그것만 나오면 그림이 다 짜맞춰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이상한 게 뭐 서희가 뭐 목걸이를 주고 뭐 사위 뭐를 자리를 청탁하고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왜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이게 세 발에 필 거다. 그럼요. 누구든지 다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뭔가 어마어마한 큰 거를 받았다. 또 어마한 걸 줬다. 이런 느낌들이 막 오잖아요. 느낌이 보면.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시기를 봐보세요. 지금 받은 명품이라는 게 전부 다 윤석열 당선 직후인 3월 이후부터 9월까지 받은 게 다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최재형 목사님도 6월에 가가지고 뭐 샤넬 화장품 이런 걸 주고 9월에 가서 샤넬백 줬다고 했거든요. 아까 그 콘스탄틴인가 뭔가 하는 시계도 9월에 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당선 직후에 만나가지고 근데 외교하는데 뭐 그 애프터 파티 같은데 가니까 막 보석 같은 거 많이 달고 나오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가 꺼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나서는 거 좋아하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내가 뭐 명품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 좀 시계 같은 거 해볼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주섬주섬 500만 원을 꺼내서 줬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방 셔틀로 500만 원 줄게 5천만 원짜리 사와. 그렇게 한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서희건설에서 그 뭐 목걸이나 브로치나 귀걸이 받았다고 하는 것도 다 그 시기에 겹치는 거예요. 최재형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주려고 하는 사람이 줄 서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완합의 그림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것 말고도 더 있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해요. 돈 있는 사람들, 대기업 이런 데서는 이런 정보들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줄을 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미 7시간 녹취록 개선전에 공개됐을 때도 실세는 김건희구나. 지가 다 개입하는구나. 아이비를 사갈 때는 얌전한 척했는데 아니구나. 다 확인됐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관계 또는 권력 또는 특권을 노리는 다 김건희한테 줄을 섰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렇게 건진이 바쁘고 김건희 오빠가 너무 바쁘다. 그 소문이 났잖아요. 보면 채태원이 상공회의 할 때 알랑방귀 끼고 김건희 앞에서 아부하고 서봉 이봉관 국가조창기도에서 우리 여사님이 우리보다 더 대통령 못지않게 바쁘신 분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아부하잖아요. 이미 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김건희 그 화면 보면 굉장히 너무나 만족한다는 웃음을 지으면서 일어나서 인사를 하거든요. 역시 얌전한 척. 그건 이미 싹 퍼진 거예요. 김건희는 실세다. 다 줄대고 뇌물 바치고 뭐 아부하고 그 실세인 것도 알고 또 어떤 선물 취향이 드러나면서 더 사람들이 줄을 섰다 이런 거잖아요. 자, 윤석열 형제도 면회 안 오나 이스마일님. 그 형제는 아마 여동생이 있을 겁니다. 연대 교직원을 했던 여동생이 있을 거고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이제 뭐 연로해서 이렇게 계실 건데 거기도 그렇죠. 그것도 이상하죠, 여러분. 그 짤이 많이 돌죠, 그죠? 그것도 가족들하고 거의 의절 관계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오죠, 참 많이. 신기해요. 김건희 결혼 전후에서 생긴 문제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어머님께서 김건희가 문제가 많아 보인다, 안 된다 했는데 그러려면 인연 끊읍시다. 뭐 이제 이런 소문이 도는데 서울대 법대 선후배 동기들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니까 상당히 유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위험하다, 뭔가 위험하다, 이런 지적을 가족도 했다는 거야. 아버지도 했다는 거고. 아버지는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는 그나마 유지가 되고 나머지는 다. 그래서 정말 이상하죠, 여러분. 역대 모든 대통령 중에. 장모님 이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실제 그렇죠.
일반 장모를 알아 우리가. 예. 오빠도 알아. 맞아. 처남도 알아. 근데 보통은 뭐 노무현 대통령 형 누구니까 노 뭐였죠? 갑자기 노건평. 노건평 예. 아저씨 뭐 이러면 이렇게 그 대통령의 직계 아버님이나 뭐 형 예. 그걸 뭐 일을 잘했더라 아니 약간 우리 기억은 하도 청하는 다 아는데 윤석열 일가는 단 한 번도 지금도 아버님 외에는 윤석열 쪽 사람들 하나도 안 나타났잖아요. 네, 맞아요. 뭔 일이 있었을까요? 이것도 미스터리입니다. 네. 저는 김건희, 최은순이 그 장하하면서 친과의 관계를 끊게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정해 봅니다. 신현님, 안진걸님 존경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이제 가장 여러 가지 이제 선물을 준 것도 있고 받은 것도 있고 막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서로 대가성으로. 그 중에 이제 통일교가 가장 뭐 주는 거는 돈도 있지만 결국 사람 머릿수잖아요. 그렇죠. 사람 머릿수 이 이상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초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몇만 명씩 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특검에서 압색을 한 거잖아요. 국민의힘을. 네. 근데 못했죠 그날. 지난주에 하다가 못했죠. 그랬더니 지금 난데없이 이제 당대표 후보로 나섰다는 김문수 씨가 이제 또 똑같이 웰빙 뭐 단식이에요. 뭐 아니면 단식은 아닌 것 같고 뭐 농성하고 농성이죠, 있던데. 그냥 농성하고 농성. 있더라고요. 농성을 왜 국회 본청에서 해요? 자기네 당에서 해야 되잖아요. 당 앞에 입구에서도 하긴 하던데 뭐 국회 가서도 하고 왜 지금 뭐 어떤 명분으로 하는 거예요? 뭘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특검에서는 저 압수수색 또 시도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마지막 골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다 김문수 확인한 씨가 거예요. 그 얘기를 했어요. TV 토론하는 시간에 맞춰서 자기들이 못 막을 수 없는 시간에 맞춰서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저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미리 하더라고요. 네, 정치가 그 거울 같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문제로 논란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재판 앞두고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희희낙낙하면서 대선 자금 다 토해내야 된다고 얼마나 맞아요. 조롱했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딱 그 짝인 네, 거예요. 그거 할까봐 지금 겁이 나가지고 막 미치는 거예요 지금. 그 당원 명부 뒤지면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자기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특정 기간을 딱 특정을 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들어온 당원만 일단 샘플로 보자 이런 거잖아요. 전체를 뭐 그렇죠. 오픈하는 개인 이렇게 정보도 하는 있고 거예요. 전체는 보면 원래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보면 네. 안 되죠. 예, 예. 통일교 압수수색 통해 가지고 통일교 교인 명단을 받은 거예요. 네. 명단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 가가지고 무작위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명단하고 대조 작업을 이 하겠다는 사람이 거예요. 있냐? 네, 그렇죠. 있냐? 예. 언제 당원 가입했냐? 예. 이것들을 샘플링으로 확인해 보면 집단으로 가입했는지 당원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겠다고 갔더니 국민의힘에서 그랬다잖아요. 20명만 뽑아가지고 줘라. 앞자리에 20명. 20명. 예. 20명만 우리한테 알려줘라. 그럼 우리가 당원 가입 여부 확인해 주겠다. 그랬는데 그 20명은 그냥 앞쪽에 있는 20명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했더니 그거 봐라 당원 없지 않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그걸 20명을 해봤더니 없대요? 20명은 당원이 없다고 그래요. 네네. 근데 그 많은 당원 교인들 중에서 20명하고 그거 어떻게 그렇죠. 알겠어. 네네. 근데 만약에 그게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진짜 윤석열 그 당선 당내 무효. 경선도 무효가 될 네, 가능성이 매우 경선 높은 자체가 거예요. 무효가 돼요. 네네. 왜냐하면 한겨레 보도에서 나왔던 것처럼 한학자가 윤석열 지원하라고 대선 직전에 얘기를 했다고 하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윤영호란 사람이 5개 지역으로 구분한다고 하잖아요. 통일교에서. 네. 지구대 5개 지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5개 지구를 불러가지고 그 책임지는 사람들한테 내가 돈 줄 테니까 국민의힘 지역 조직 지원하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호남 같은 경우는 이거 우리 지역에서 안 됩니다. 그런 다음에 빠지고 나머지 지역에 수천만 원씩 줘서 2억 원을 줬다 그러잖아요. 예. 불법적인 선거 자금을 준 그렇죠. 거예요. 네네. 그것 말고도 권성동한테 넘어가거나 이런 것들도 그럴 텐데 어디까지 관여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쇼핑백이 대선 직전에 대선 자금으로 건네지는 쇼핑백이었다고 하면 그러면 대선도 당시에 대선 경선도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죽기 살기로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무효 사유가 있었어요. 뭐 예화랑이라든지 서희건설을
일종의 비밀 선거사무로 쓰는 네. 거 이런 게 이제 다 정치자금법 불법 위반. 선거사무소가 한 네. 최소 2-3개. 예, 돈 안 그것은 냈으면 정치자금법 당선무효죠. 위반,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입증이 덜 되거나 지금 예화랑 같은 경우는 아예 부숴서 뭐 더 추적하기도 어려운 이제 상황이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증거인멸을 했죠. 그런데 요건 통일교에서 명백하게 당원이 겹쳐 나왔고 그게 특정 시점에 몰아줬고 이게 요청이 있었고 서로 오관계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 당연히 당선 무효 사유겠죠. 그러니까 이게 당원 명부 확인하는 게 마지막 골이라니까요. 네. 왜냐하면 돈 준 사람이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윤 본부장이 네. 내가 다 돈 줬고 내가 사람들한테 몇 천만 원씩 나눠줬어. 그 대선에 자금으로 활용하라고 줬어. 여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윤석열 지원하라고 하는 것까지 다 증언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문자도 남아 있고.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동원이 됐는지 막 확인하면 진짜 선거법 위반으로 딱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리고 국민의힘 다 토해내야 돼, 대선 자금. 맞아요. 그 서희건설로 이제 이영수 씨 그 조직의 이제 대합 빌딩 7층에서 조직을 관리하고 있던 네, 이영수 그런 씨가 제보도 많이 서희건설에 들어요. 방문해서 건진을 만났다는 식으로 이제 어느 방송에서 기자가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제보를 받았습니다. 예. 그 주변의 측근 인사한테. 예. 이봉간하고 예. 이영수가 건진이랑 여기가 진짜 비리 컨트롤 타워. 그러면 이제 이영수 씨는 당시에 7층에서 이제 조직 관리를 했단 네.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세미준. 예, 세미준이라는 단체가 있고 이제 조직 전체 그렇죠. 공식적으로 이제 조직 관리에 정확한 직함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건진을 만나고 건진과 연계되는 통일교 이런 연계 고리 그리고 서희야 뭐 장소 제공하고 뭐 여러 가지 금품도 제공했으니까 배터리 충전을 뭘로 시켜줬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거는 뭐 똑 떨어지는 선거법 위반 그리고 당선 무효 취소 이렇게 이제 건너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건인데 그럼요. 이상하게 당선 무효 취소 중요한 건만 넘어가면 수사가 흐지부지되거나 막히거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네. 국민의힘이 그걸 왜 모르겠어요.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당 지도부나 최소한 당대표 선거 나간 사람들은 이게 잘못 건드려지면 어떻게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길을 쓰고 정치투쟁 형태로 싸움을 바꿔버리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사를 수사로 보지 않고 수사를 일종의 정치투쟁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원래대로라면 국민의힘이 나서서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본인들이 피해자예요. 사실은 어떻게 피해자입니다. 보면. 우리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당무를 집행을 하고 당 경선을 하는데 통일교에서 예를 들면 통일교 10만, 신천지 10만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지금 애로를 당하고 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거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꼬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밝혀달라. 명부 그 신도 명부가 있다면 이건 정황으로도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권성동이가 그 한동훈 아니 분명 우리가 보기에는 홍준표가 앞서가고 홍준표 들 줄 알았더니 큰 소리 치잖아요, 윤석열 캠프에서. 곧 있으면 뭐 우리가 뭐 여유 있게 이긴다고 막 하고 그다음에 홍준표는 자기가 왜 졌는지 이만희 찾아가니까 뭐 20만인가를 내가 동원해서 이만희한테 답을 받아냈다. 그러면 통일교에서 예를 들면 통일교에서 10만, 시제 20만 예를 든 겁니다. 30만 들어오면 국민의힘 경선 엎어지는 거죠. 그 권리당원이 그 당원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 활동을 그랬고 그때도 또 나오잖아요. 그때 권리당 50만인가겠는데 그 즈음에 80만으로 늘어나잖아요. 수치로도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통일교 신천지 30만.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있던 지세랑 합치면 당연히 홍준표쯤이야 제칠 수가 있는 거죠. 국민 여론이야 뭐 지더라도. 근데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그게 명태부터해서 여론조작해 주고 이게 다 묶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 뒤에 김건희가 싹 그런 걸 알고 있고 건진이나 권성동은 그 와중에 지껏 돈 더 받아쳐 먹었다는 의혹이 있고 지금도 가서 골프 치고 끈끈하게 복면 쓰고 이 정도면 국민의힘에서 진짜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자정을 못하고 확인이 안 되니 대신 최근에 지난 대선 경선 이후에 가입한 당원으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제한적으로 당 사무총장 입회하에 다른 당의 정보를 만지지 못하게 그래서도 안 되고 원래 당원 명문에 여러분 각각의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걸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그런 원칙은 지켜야죠. 오늘 다시 이제 압수수색을 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가능할까요? 기존에 맨 처음 압수수색할 때도 여연은 하지도 않았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불법 여론조사를 쓰는 걸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거에는 맨 처음에는 이제 명태균 씨가 어쨌든 그쵸. 제공한 게 있고 윤석열, 김건희가 관련돼 있고 또 지금 이준석 당시 대표도 알았다는 거잖아요. 여러 네. 가지 지금 정황상. 그쵸. 그리고 김종인 등등등도 비대위원장했나요? 아니죠. 그 김종인 하여튼 박사도 알았다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지금 추정되는 거잖아요. 아니 명태균 씨를 먼저 알기 시작한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 순서로 보면. 예, 이준석, 김종인 전 위원장이에요. 예. 거기서부터 사실 시작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사람 만나면은 모든 원흉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부터 소개를 받고 거기서부터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중앙정치무대로 올라왔고 올라오면서 선거에 개입하기 시작하고 그 인맥을 타고 들어가면서 윤석열한테 연결이 됐다고 보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파기 시작하면 이준석, 김종인 두 사람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데 거기까지 건드리면은 그림이 망가질까봐 특검이 거기까지는 지금 일단 공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는 확인했을 것 근데 같거든요. 특검에서 내가 볼 때는. 수사를 잘하더라고요. 보면 김건희 구속할 때도 보면 여러 가지 사실을 나열을 안 해놓고 최소로 기소할 수 있는 걸 딱 해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딱 특검 영장 실질심사 진행 딱 하자마자 그냥 확 오픈해버리고 그 자리에서 오픈하고 네, 이런 맞아요. 식의 이제 전략을 잘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핵심을 놓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 뭐 범죄 혐의 한 10가지 쫙 나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하나라도 확실한 걸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특검 보니까 많은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조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들을 어떻게 확실하게 입증하느냐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머지 만약 그것만 확실하게 입증이 되면 그 다음 것들은 하나하나씩 곁다리로 붙여가면서 하면은 충분히 다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작업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고 보여요. 현실적인 집사 김예성 46억에 제가 세금 내고 했으면 한 33, 4억 예. 정도 슈킹했겠다 했는데 언론에 보니까 33억 8천 예. 그게 세금 빼고 그걸 슈킹했다는 건지 자세한 내역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안 나오고 예, 내역은 안 나오는데 34억 액수로는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계산해 보면 IMS 모빌리티 대주주였다 그러면 그 중과 부분 비상장 주식의 중과 구주 매각 해서 세금 계산해 보면 대략 33, 4억이 남았겠구나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어쨌든 김예성 그런데 뭐 김건희가 들어오라서 들어왔다. 너 조사받으러 들어와.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집사요 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집사가 아니래요. 근데 이 진짜 김건희 최순실 일생을 우리가 보면 권오수랑 건진이랑 김혜성은 정말 빠지는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김혜성과 김건희는 심지어는 그때 김혜성 들어올 때 어떤 기자가 김건희랑 내연 관계냐고 물어볼 정도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특수 복종 관계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저도 그쪽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걸 물어볼 정도로 이해가 안 된 거거든요. 나름 잘 나가던 인간이 예. 온갖 비리와 티징을 다 하니까 그러면 김건희 입장에서는 김예성을 어떻게든 챙겨줘야 되고 김예성 입장에서는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것을 쉽게 실토를 안 하는 그런 관계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설령 나중에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이대로 가면 김건희랑 관계를 부인하면 뭐 횡령죄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횡령을 네. 빼도 박도 못하는 거니까 그냥 그걸로 그냥 우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더 드러나고 여기저기 진술이 더 드러나면 그때는 또 항복하겠죠. 네. 역시 문고리 3인방이라든지 주변 인사들의 그 이제 변심 또는 협조 이런 걸 특검이 잘 이끌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베트남에 도망갔었는데 이제 통일교도 캄보디아로 들어간다 이런 저기가 나온 걸 보면 메시지가 나온 걸 보면 베트남, 캄보디아 이쪽 방향으로 잘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김예성 포함해서. 지난번에 외교부도 압수수색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예, 특검이 예, 그렇기 했습니다. 때문에 뭐 캄보디아한테 지원한다고 하는 거, 캄보디아에 뭐 이름도 굉장히 복잡하던데 통일교 일단 무슨 공원 같은 파크를 만든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일종의 동남아시아의 통일교 세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점 역할을 하는 곳을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저쪽에 있잖아요. 청평에 있는 것 같은
거기가 이제 총 본산이지만 그거와 비슷한 형태의 뭔가를 동남아의 거점으로 거기다 만들어서 하고 싶었는데 그걸 통일 계산으로 다 하기 어려우니 5대의 형태로 돌려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뇌물을 건네려고 했던 거고. 근데 그거의 구체적인 아마 증거는 사업비를 어떻게 책정했는지 이례적으로 어떻게 의사소통이 됐는지를 알아보면은 대략 그건 충분히 그림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결국은 청탁의 대가인지 아닌지만 명확하게 입증만 어느 정도 가능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또 희대 악녀로 이제 점점 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뭐 대략 짐작은 했지만 그러면 그가 사람을 맞이하고 하는 곳이 어디냐 했을 때 이제 드디어 삼청동 안가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숱한 설도 있고 추정도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죠. 안가에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을 2번 불렀다. 이제 아마 이봉관 회장이어서 줄줄이 나올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봉관만 불렀겠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는 해외 순방 도중에 요거 하나 더 문제 제기 한번 해봅니다. 해외 순방 도중에 그렇게 많은 대기업이나 재벌 회장들, 사장들 데리고 다녔잖아요. 네. 처음에는 우리는 엑스포 유치 등의 공적 목적이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끝나고 왜 술 먹이냐? 뭐 이런 거죠. 엘리베이터에서 누구는 토했다, 뭐 엎혀갔다, 뭐 수도 없이 파리에서 그 얘기가 있었죠. 요즘 저희들의 제보나 언론 보도나 특검서를 종합하면요, 그게 그냥 엑스포 때문에 데리고 간 게 아닙니다. 싹 다 데리고 다니면서 한 명씩 면담해갖고 또는 밤마다 어떤 쪽지를 주고 이권과 특혜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밖에서는 눈에 안 띄니까 더 오히려 눈에 안 띄잖아요. 그렇죠. 한국이 아니니까 한국에 뭐 누가 특별히 수백 명의 언론과 막 수없이 많은 국민들 눈에 띄는데 돌아다니면 해도 밖에 딱 아주 제한적이고 정보도 밀폐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런 제보를 받았거든요. 대기업 사장을 불러다가 김건희가 직접 협박조로 말했다는 제보를 지금 받았는데요. 저도 사실관계 확인 중인데 안가에서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안가 같은 데서 했겠죠. 이봉관 말고 줄줄이 나올 거다. 안가 CCTV, 안가 출입기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싹 까야 된다. 내란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이제 해결이 돼. 2022년도에 김건희가 그 해에만 20번이 넘는 한밤중 행차를 했잖아요. 근데 경호실은 그걸 보안으로 숨겼는데 경찰 야근 기록으로 드러났잖아요. 경찰들이 이제 콘보이도 하고 외곽 경호도 하면서 야근하게 되니까 그걸 청구했는데 국회 행안위 민주당 의원들이 받아낸 거거든요. 니들 왜 이렇게 야근을 많이 했어? 아, 김건희가 밤마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설은 무속인들 만났을 거다라는 설도 있었고. 아니 실제로 굉장히 많은 설이 그거죠. 그다음에 재벌 총수도 몰래 만난다라는 설이 있었는데 안가에 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때. 그렇죠. 그때 그럼 가는 길을 행차하면 가는 길을 또 경호하고 안가 해야 가는 되니까. 길 동안 근접 경호는 경호처가. 그다음에 콘보이 겸 신호 통제 그리고 야간 근무, 외곽 근무는 경찰이. 그래서 야근. 그러니까 그게 2022년 여러분 5월 달부터 임기가 시작했으니까 6달 만에 20몇 번 다녔거든요. 그럼 그게 여러분 그중에 절반만 안 가요. 이봉관만 만났겠습니까? 앞으로 줄줄이 나옵니다. 별로면 다 만났다. 그리고 웬만한 이권과 특혜는 싹 다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저희한테까지 제보가 들어올 정도니까. 아까 계엄하고 관련성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계엄하고 김건희 문제 이게 관련이 있을 거다. 아마 김건희가 계엄을 하라고 부추겼을 거다. 이런 추측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번에 서희건설 관련돼 있는 그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에다 쓴 걸 보니까 저는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그랬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서희건설에서 명품 줬다 그러잖아요. 뭐 청탁을 몇 가지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줬어요. 그 다음에 김건희가 갑자기 그동안 잘 썼다고 그러면서 전에 빌려주신 물건 잘 사용하고 돌려드린다. 그렇게 해서 건네줬던 시점이 2023년 말이나 2024년 초예요. 그때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빌려주신 물건 잘 썼다고 얘기하는 그때부터 이미 증거인멸은 시작이 됐다. 왜냐하면 진짜 한동훈이 우리 안 도와줄 테니까 딱 그거잖아요.
한동훈이 안 도와줄 것 같고 특검법 받아버리면 어쩌냐 막 겁이 나는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총선 전에 네. 막 김건희가 한동훈이 2023년 12월에 네. 한동훈이 그랬거든요. 비대위원장 되자마자 이거 잘못됐다고 특검법 받을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부터 확 겁을 먹은 거예요. 네, 네. 그때부터 받았던 거 어떻게 돌려줘야 되지? 그러니까 그때는 돌려줘도 이미 불법은 성립이 돼버린 그렇죠. 이미 거고. 성립이 된 네네. 거지.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증거인멸 작업에 들어간 거지. 모조품 네네. 사고 뭐 이런 네. 것들을 계속 다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돌려줬어요. 이봉관 회장이 딱 볼 때, 나를 못 믿나? 나를 왜 또 다시 그렇게 되돌려주지? 걱정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들 정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떠들까봐 괜히 걱정이 되나? 막 네. 그러니까 네. 그걸 돌려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날 못 믿는구나. 네. 이봉관 회장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다시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안가에서 2번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 2번 만나면서 김건희가 했던 말이 이거예요. 마음이 아주 괴로워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싶다. 성경 이야기를 들으려면 저 왜 안가에서만- 목사님을 불러야지. 왜 안가에서 저 건설사 회장을 그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국가 초창기도의 회장이긴 하지만 네. 교회 많이 지어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불 테니 교회 지면서 들은 이야기 좀 해주시오. 그건가요? 근데 그 한동안 뜸했다는 게 총선에서 참패하고 난 다음일 거예요. 그럼 총선에서 참패하고 난 다음에 안 가서 연달아 2번을 만나지 않고 뜸은 2번 만났다고 하면은 그러면 2023년 여름에 만나고 가을에 만나고 이랬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김건희가 그때 마음이 아주 괴로웠다잖아요.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예. 당시에 완전히 굉장히 불안감이 제일 극에 달했겠지. 왜냐하면 총선에서 참패했으니까. 특검법 이제 통과되는 거는 이거 그냥 어쩔 수 없다. 수순이다. 나는 이제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극단적인 방법들을 윤석열이 고민했던 시기하고 다 겹치잖아요. 그럼 김건희가 이거 방법이 없네. 이렇게 하면 경험이나 해버릴까 이렇게 할 때 하라고 옆에서 부추겼을 가능성이 난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지금만 봐도 그렇게. 그다음에 계엄까지는 아니도 김건희가 윤석열도 뭐 하고 있어 도대체. 그랬을 다 수도 된 있지. 다음에 이재명 구속된 다음에 한동훈이 정리하거나 없앤 다음에 그래서 한동훈이가 막 불났을 때 서천에 예. 맞죠 시장에서 막 이렇게 30분 조아리 한겨울에. 기다려 머리 조아리니까 윤석열이가 다 이렇게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윤석열이 지랄에 정리해 내가 할게 그래서 안 된 거 아니에요 결국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김구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더 쪼았을 수도 있죠. 뭐 하는 네. 거냐고 당신 지금 내가 죽게 생겼다고 날 악마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냐. 그럼 계엄 그거라도 하든지 이렇게 됐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과정은 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공조를 해서 맞습니다. 밝혀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안가에서 만났다고 하니까 턱 우리가 오는 게 있잖아요. 그 4인방이었나 5인방이었나가 이제 나중에 계엄하고 다음 날 이제 5인방이었나? 막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후로 김건희는 얼마나 뻔질나게 빈번하게 또 거기에서 어떤 누구를 만나고 하지 않았겠냐. 진짜 자주 갔을 것 같아요. 진짜 자주 네. 왔을 것 같아요. 예. 안가 진짜 비밀리 만나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네, 네. 정말 모르잖아요. 기자들도 모르잖아요. 지도에 표시가 안 돼요. 지도에 실제로 표시가 안 해보면. 되니까. 네, 네. 그건 정말 경호처 내에서도 극소수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치. 기본적으로 네. 이제 기존의 대통령을 모셔본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 위치와 이제 건물을 알지만 거기를 뭐 알다 그래서 저희가 갈 수 있는 게 갈수 아닌 있는 거죠. 것도 아니고. 근데 김건희는 지금 내내 대선 전후에서 이명수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네. 이러면 어디서 나를 찍어낼지 어디서. 모른다. 네. 이명수, 최저영. 네. 놀라운 사람들이잖아요, 정말로. 예. 아니, 개 산책하는 것도 알아내고 찍어버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더더욱 뭐 2022년도는 아까 제가 갈 수도 있다 그랬지만 그때가 아니고 오히려 그 다음에 안가에서 뻔질나게 들어다닐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김건희는 검찰 수사 받을 시점에도 그랬잖아요. 난 검찰 포트라인은 죽어도 못 써. 난 안 할 거야.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검사를 불러서 조사를 했잖아요. 자기가 다 그 시기하고 겹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질은 그랬던 거예요. 난 죽어도 검찰에 가가지고 조사 못 받아. 나 감옥 가기 싫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로 생각할 때는 저항을 했던 거예요. 윤석열이 그거 다 받아준 거란 말이에요. 검찰총장 막 바꿔버리고 이러면서. 네. 검찰 인사 자기네들 막 멋대로 내고 김지현 민정수석을 갑자기 민정수석실 부활해가지고 민정수석 자리 임명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그 시기하고 다 겹치는 거예요. 지금 김건희가 마음이 괴롭다고 했던 시기하고 다 겹치는 거야. 지금 뭔가 이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대략 짐작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워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슬러가 보면 최순실 또 이제 가장 큰 자는 명태균, 민간 비선 실세. 뭐 명태균도 한때 실세였던 거죠. 영향을 세게 미쳤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 앞전에는 이제 건진이 아무튼 언론 보도에 제가 정확히 봤습니다. 나를 명태균급으로 맞아요. 하지 마라. 불쾌하다. 뭐 했다는 거잖아요. 전심 상한다죠. 요 정도면 진짜 건진이 특검이나 일부 기자들한테 말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명태균보다는 건진을 좀 제가 좀 급을 올려주시죠. 그래서 명태균보다는 훨씬 와이드하게 개입한 건 건진 맞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에 이어서 이제 빵 셔틀 서성빈 씨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그 민간인인데 뭐 빵 셔틀은 그렇다 쳐요. 이제 저 시계 셔틀이죠. 500만 원 주고 뭐 5천 몇백만 원짜리 좀 깎아서 뭐 영부인 할인인가 뭐 해가지고 3천 몇백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한테도 뭐 이것저것을 묻고 자문을 구했다. 근데 이분 만나보니까 너무 얘기가 막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차분하게 최근에 만나셨어요? 네, 그 경연 TV에서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하셨어요? 제가 꼬치꼬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물어봤는데 그 2023년 9월에 시계를 줬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도 연락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연락했냐 그랬더니 1년 정도는 더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뭐 국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랑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도 역수를 무지하게 본인이 해박하다고 생각하더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주쟁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하던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도 어느 정도 뭐 무슨 신기 비슷하게 얘기 나오고.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건진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김건희랑 통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쪽이네요. 그렇죠. 그런 식의 대화를 하는 근데 왜 저를 고소했어요? 왜 저를 왜 고발을 했어요? 신기가 없어. 그러게. 앵커님을 보니까 인간의 김만 넘쳐요. 신기가 안 느껴져. 너무 이성적이야. 저런 애들 고소로 혼내주고 신기 있는 애들 불러다가 어머 그 시계 뭐예요? 우리 통하는 거 있죠? 근데 이렇게 하나. 근데 진짜 무속 진짜. 기운이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해요. 저를 이제 고소고발 대통령실에서 한 게 이제 무속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다고 이제 그걸 이틀막을 하는 건데 아니 지금 보니까 다 무속과 관련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관계 놀랐어요, 맺고 있는 저도.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뭔가 얘기가 통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본인도 인정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얘기가 잘 통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 시절에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그럼 옛날부터 알았다는 거네요. 그 아는 사람이 소개를 통해 가지고 만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중앙지검장의 부인이고 이러니까 자기가 코바나나 이런 걸 하면서 허영심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예술로 내가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야 이런 거 하면 뭔가 이렇게 사회적 그레이드가 확 올라가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굉장히 소박한 사람인 것이냐. 나는 공무원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화려하게 뭘 못해요. 요런 식의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이중적인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선에 가깝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뭐 엄마가 빵에서 나오면은 뭐 나머지 돈을 준다고 한 것도 사실은 돈이 말이 있지만. 안 되지. 그렇지. 이게 뻥치는 거죠. 이제. 엄마 돈은 3천만 원 정도 내가 그냥 갖고 와도 되니까 그 돈도 내가 엄마한테 만들어준 돈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해서 시계를 그렇게 건네주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연락을 끊은 것처럼 얘기하길래 언제까지 연락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뒤에 1년 정도 이상은 자기가 얘기를 했대요. 소통도 하고. 뭐 조언도 어느 정도 해줬던 것 같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날 뭐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이 김건희와의 관계를 팔고 다닌다 해서 경고를 줬다는 거잖아요. 네, 민정수석실에서 경고를 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또 미리 경고 준다고 또 연락을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이 갈 거다. 그러니까 미리 그것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파악하면 그 얘기가 먼저 실세가 아니었으면 미리 그걸 알려줄 리가 없잖아요. 이 민정수석실에서도 저 사람이 꽤 실세구나 하니까 거기다가도 또 밑보이면 안 되니까 미리 말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건진한테도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도 역시 마찬가지고 민정수석실에서 뭔가를 파악하면 어쨌든 대통령실에 김건희라는 사람이 박아놓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통령실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다 보고받고 있는 거예요. 보고받으면은 지금 이거 저 민정수석실에서 이거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 조사할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김건희 씨한테 얘기가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그럼 김건희 씨가 연락을 해 먼저. 너 조사할 테니까 이래 잘 얘기해.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가가지고 조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분이 다 움직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됐던 것 같아요.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럼 이 사람이 로봇계를 이제 대통령실에 경호실에 이제 납품하고 뭐 1,800만 원 받고 이런 건 세 발에 필 것 같고. 근데 뭔가가 그거는 주고받은 뭐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저도 그렇게 아직 의심을 완전히 거두진 않았는데 본인한테 서성빈 씨한테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60대 중반쯤 되는 분이에요. 뭐 수강 안경 쓰고 아주 멋쟁이로 하고 다니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글쎄 지금은 뭐 극우 유튜버로 이렇게 한다고. 근데 계엄 때문에 자기는 완전히 윤석열에서 돌아섰다고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로봇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투자한 돈이 훨씬 많은데 로봇계 사업으로는 돈을 못 벌었다고 본인은 주장을 해요. 그래서 로봇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 개 4마리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 1,800만 원 정도 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 로봇계를 하기 위해서 통신이라든가 또 거기 연구원이 붙은 비용까지 합하면 자기는 손해만 봤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나중에 가가지고는 일종의 한국 총판 역할을 자기가 한 거잖아요. 근데 더 웃기는 건 LIG에서 로봇계 회사를 미국 본사를 인수해요. 주식을 3,300억 원인가 들여가지고 60%를 사들여요. 그러니까 LIG 쪽에서 그걸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총판도 그냥 끝나버린 거야. 자기는 이득 본 게 하나도 없고 손해만 봤다. 이렇게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뭔가 또 다른 인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방첩사에도 로봇계를 납품한 게 있다. 김병주 의원이 이제 어떤 제보를 이제 공개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그 회사인지는 아직 모른다. 그렇죠.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그거는 LIG 쪽에서 넣었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초기에 작년에 이거를 인수했더라고요 보니까 LIG 쪽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과연 로봇계를 납품했는지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당사자의 주장으로는 나는 손해만 봤다. 그리고 로봇계 사업은 이전 정부 때부터 추진해 왔던 거고 경호처에서도 알고 있었던 거다. 그래서 나중에 김건희 라인을 타고 들어가서 로봇계를 납품했다는 얘기가 들려서 김건희 쪽에서 오히려 나한테 연락을 해서 화를 내더라.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 뭐 이러면서 서로 간에 그때부터 관계가 좀 틀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길래 뭐 우주항공청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래 그건 반드시 해야 되겠네요. 한 맞장구를 치면서 결국은 되긴 김건희라는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런 얘기를 이 사람은 서 씨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주의 기운 얘기하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 김건희라는 사람의 말 습성이나 말을 받는 방식이 그런 거였을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이런 사업을 얘기하면서 이걸로만 얘기가 끝났을 것 같지 않거든요. 드라이하게 이걸로 얘기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 전국이 돌아가는 방향이 이렇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당신이 앞으로 미래나 이런 것들이 나빠질 거니 뭐 어쩌니 막 얘기를 하면서 차라리 이쪽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주청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김건희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섞어가지고 얘기하면은 그렇겠네요. 그런 쪽으로 가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명확하게 이 사실관계가 연결이 되는지는 제가 알지를 못하겠어요. 우주청을 만들었으니까. 김건희가 이 서성빈 씨 만나서 그 바세린식에 저는 그냥 바세린은 어렵니다. 바세린. 뭐 어려워서 그냥 바세린을 하죠 뭐. 그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자주 쓰던 바세린. 그게 2002년 9월이잖아요. 그게 최재형 목사님 디올백 받을 때고. 그때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쯤에 막 미친 듯이 받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집고 나면 다음에 이제 내가 이 자리에 올라보니 조국을 통일할까 한 거 아니에요. 최재형 목사한테. 이제 또 서성민한테 그랬겠죠. 뭐 제안 한번 해라. 내가 다 할 테니까. 우주청. 그래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우주청 필요한 것 같아. 이런 막 거들먹거리는 대화, 허영심의 대화, 지 권력을 자랑하는 대화, 하면서도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대화.
이때부터 이미 인기가 막 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 아닙니까? 네. 2002년 8월 9월 때부터 그 다음에 10월 달에 이태원 참사 내고 그렇죠. 바이든 날리면 조작하고 뭐 사과문도 써놨다는 이야기 나오대요. 예, 써놨는데 또 정치 공작으로 돌파하고 그러니까 이때쯤에도 이런 뭐 우주항공체 이런 걸로 또 인기 한번 얻어보자 이런 짓을 했겠죠. 지가 대통령인데. 네, 네. 그 이전에 김건희 씨한테 시계 건네기 전에 넥타이를 만날 때마다 선물했다는 거잖아요. 네. 몇십만 원짜리. 실제로 저 윤석열 취임식 때 한 것도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그- 한 걸로 뭐 거의 그것도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는데 다 넥타이를 줄 때 뭔가 의미를 담고 거기에 색깔이나 이런 거에 의미를 담아서 당신이 사주 주역 잘 알고 하니 그랬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 뉘앙스는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런 좋은 의미로 갖고 있고 이걸 하면은 앞으로 뭐라고 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뭐 주역하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사방이니 어쩌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서 준 거를 그거를 남편한테 매개했다는 거 아니야.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저는. 그냥 분명한 것은 그 통일교치 건넨 보석이라든지 명품, 그다음에 이 서성민 시계도 지금 아직 안 나왔죠. 없잖아요. 예, 이제 저는 진품 물건이 안 분명히 나왔어요. 증거인멸 차원에서 예. 건진하고 몸꼬리 3인방 등이 예. 어디다 꽁꽁 숨겨놨다 봅니다. 잃어버렸다고 있고요. 했는데 뭐 어딘가에는 그러니까 아니 뭐 당근에다가. 예, 그럴 아니 수도 버리긴 있고요. 버렸는데 지들이 아는 데다 버린 거죠. 그렇죠. 어디 아는 데다 나중에 버렸다든지. 이제 아니 그 몇 천만 원짜리를 모르는데도 그러니까 막 버리진 않았을 건진이 거고. 잊어먹었다는 건 누구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 어떻게 좀 친하게 지냈어야 액수도 돼. 옆에 잃어버리는 거 하나씩 주워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거 네. 파악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지가 저는 통일교를 그렇게 만나봐라 지시해놓고 지가 통일교한테 받아갖고 안 줘버렸다? 네. 잊어버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정말 말을 바꾸고 거짓말하고 대질신문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김건희는 그나마 특검에는 나가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런데 아예 나가지도 않고 사각 팬티바람에 버티고 의자를 부여잡고 버티고 한 윤석열. 그 윤석열을 왜 법정에서 부르지 않습니까? 지기현 판사. 지금 오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벌석 재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얘기를 네. 했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출석 안 하면 예. 그거는 구인을 해야죠. 강제 구인을. 포기했더라고요. 말하는 거 보니까. 그건 당신이 강제로 데리고 올 방법은 없으니 안 나오면 당신 손해야. 예. 이렇게 하고 끝내버렸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앞으로 걸석 재판 계속 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교도소장도 바꿨는데 옛날에 박근혜 씨도 안 나왔잖아요 재판에. 그래서 걸석 재판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그 우리 아까 그 특판. 네. 예, 특판. 특별재판부. 특별재판부. 예. 아직도 지기현이 재판하고 있다는 것도 정말 진짜 국민들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조이대 용서가 잘 안 되고 예, 있어요. 조이대의 지금. 지기현 여러분 잊어서는 안 예.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지기현이 빨리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그러니까 지기현을 걸석시켜야 되겠네. 아니 지기현이가 골석 재판을 빨리 진행하는 방법도 있죠. 걸석 재판 빨리 진행해가지고 네. 1심 빨리 해서 항소심으로 그렇죠. 넘겨버리는 1심에서 거예요. 무기징역 그게 차라리 오히려 나. 본인이 안 나오고 불리를 감수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증거를 봤을 때 내란 수기 맞다 하고 지기현이는 그게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기현이는 지금 당장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조이대가 특별재판 동의를 하든지 아니면 마지막이 그럼 그러니까 선고합니다. 예, 예. 예, 결심하겠습니다. 예. 전국 법관대표회의 때 지기현한테 면죄부를 준 거예요. 글쎄 그때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고 조이대하고 예. 지기현 하는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는 뭔가를 했다 그러면은 예. 대법원이 움직여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그때 그냥 다 무산이 돼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를 건드려버리면 전체 사법부가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일종의 공포감 아니면은 뭐 면피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판사를 간에 뭐 동지 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업자 의식 뭐 이런 게 작동한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특별재판부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하든가 아니면 지기현이 빨리 끝내버리고 그렇죠. 넘겨버리는 게 오히려 지기현이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네. 결심을 해버리는 겁니다. 맞아요. 예. 이미 재판이 상당히 진행됐잖아요. 네. 또 특검에서도 많이 밝혀졌고 그러면 더 이상 본인도 변론을 포기했으니 결심합니다 하고 아니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걸 보면 내란이 언제 있었냐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예, 아주 그냥 평상시 일반적인 사건 예. 재판하는 느낌으로. 김문수 공범이죠. 네. 뭐 다친 사람 있냐 이런 식인 거죠. 네, 죽은 사람 그치. 있냐. 그치. 한국 전체가
망가지고 엄청나게 이게 하고 자영업자들의 뭐 예를 들면 경제손실만 900조. 다친 사람이 없습니까? 김문수 씨 그날 현장에 다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집 밟힌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게 우리는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거든요. 희미해지면 맞아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도 급하고 예. 그러니까 이것만 붙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끌면 끌릴수록 이걸 정확하게 복원해서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은 끊임없이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이게 퇴화될 거예요, 기억이. 네. 예. 그럼 국민의힘은 계속 그걸 가지고 정치 투쟁으로 넘어갈 거고. 지금도 뭐 벌써 지금 버젓이 지금 내란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이 와중에도 죽은 사람 있냐 뭐 이따위 소리를 그냥 버젓이 하는데. 그러니까 내란 재판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특검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최대한 압축적으로 수사를 해서 빨리 일단 내란이나 이런 것들은 전체 그림을 빨리 전모를 파악해가지고 예. 집중적으로 수사해서 이걸 당기는 게 방법이라고 봐요. 김건희 문제는 너무 혐의가 많아가지고 이거는 연말까지 끝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너무 그러니까 이걸 더 길게 끌면 끌수록 저는 그렇게 좋지 그렇죠. 않은 내란 것 같아요. 특검은 추석 전에는 아주 가시적인 성과가 네. 나오는 게 좋죠. 최대한 빨리 하는 우리는 게 길어지면 좋아요. 길을수록 국민들께서 좀 피로도를 호소하는 맞아요. 것도 있고. 마지막 그 내란 특검에서 한덕수를 예. 다시 부르는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부를 때는 구속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을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요? 네. 이 정도면 내란 공범, 예. 수괴는 아니다 하더라도 네. 수괴를 완전히 비호하고 함께했던 뭐 2인자, 3인자, 네. 4인자 그 급 내겠죠. 그래서 한덕수까지는 한덕수 최상목까지는 최소한 책임을 져야죠. 그걸 안 하고 논리가 국무총리, 말이 안 되죠. 부총리까지. 실행한 사람들과의 그 관계로 보면. 네. 그러니까 전 그 위증 혐의로라도 예. 현재 국회 나가서 다 위증했잖아요. 네. 위증한 혐의로만으로라도 구속시켜야 된다. 맞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길이길이 남을 거란 말이에요. 이상민도 그렇고 다 총리라는 위증을 자가 했죠. 네. 계엄이 선포됐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막을 생각도 안 하고 사후에 그걸 조작하는 작업에도 동참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범죄 행위를 한 거예요. 나중에 가서 이거 계엄 선포문 이거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이렇게 사후 서명한 거 없던 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범죄 행위는 이미 성립이 된 거예요. 그것도 범죄죠. 네. 또 범죄 그리고 증거를 또 없애려고.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기망을 한 거잖아요. 네. 계속 거짓말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네. 한덕수는 제가 볼 때는 이상민도 구속됐는데 왜 한덕수가 구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구속영장 쳐가지고 구속시켜야 네. 된다고 봐요. 총리가 이상민보다 권력 물론 이제 이상민이가 더 실수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모든 형식적 요건이나 그다음 당일 분위기로 보면 한덕수가 더 적극 그럼- 가담자 또는 네. 적극 비호자죠. 네.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예. 나중에 대선 출마하려고 했던 거 그렇죠.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네. 혼란을 몇 개월을 끈 사람이에요. 대통령 권한대행 때도 지가 대통령 실제 해보려고 그랬잖아요. 네. 한동훈이 약자로. 네. 예,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생전에 하셨던 많은 그 어록 말씀들 중에서 제가 오늘 그 페이스북에 인용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 용서는 가장 강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며 통일의 꿈이 무지개처럼 솟아오르는 그런 세상, 그 꿈을 향해서 함께 가는 그런 대한민국, 진짜 상식이 살아있고 합리가 살아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속히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아직도 내란은 진행 중입니다. 이 진행 중인 내란을 우리가 정말 졸지 말고 한시도 등한시하지 말고 살아있는 눈으로 똑바로 바라보면서 역사의 궤도가 이탈하지 않도록 계속 감시하는 그런 눈초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대 128만 원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할 때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할 때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휴대폰 새로 장만하지 않아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을 돌려받는 인터넷 비교원.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가 있고요. 돌려받은 돈이 983억 원에 달하고 보안사고도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8억 이상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혹시라도 보안사고 같은 거 있을 때 철저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인터넷 비교원, 휴대폰, 정수기, 인터넷
이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세요. 1670-2571 상담 받으시거나 비교원을 검색하시면 네이버 등등의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시면서 무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전설의 고려산삼 그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산삼 산삼 순백을 추천드립니다. 옛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에 기력 보충할 때 산삼 간편하게 산삼을 한 뿌리씩 드셨다고 하죠. 그 산삼을 간편하게 한 병에 담았습니다. 8월달 에너지 보충도 산삼 순백 산삼 순백 한 박스에 7년근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 성분이 꽉 들어있다고 합니다. 또 컴파운드 K 기술이 가미돼서 쏙쏙 잘 흡수되도록 에너지를 채워준다고 합니다. 온라인 후기 18,000건, 평점도 거의 만점이라고 하고요. 8월에도 변함없이 산삼순백 1+1 거기에다가 10병을 추가로 해서 산삼순백 70병과 함께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산삼순백으로 검색창에 검색하거나 1666-1080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이해서 하여튼 대한민국이 정말 이제는 제발 좀 상식이 살아있는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 지기현 때문에 답답하고 조이대 때문에 답답하고 뭣도 못 믿겠고 뭣도 못 믿겠고 그래서 제가 특별재판부 하면 설치하라. 좋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색깔도 네. 색깔이 시원합니다. 네, 네. 속 시원하게. 어디 히말라야 빙상 같아요. 예. 막. 자, 특별재판부 설치하라.